삼국시대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유산, 이 고구려 사람들과 백제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후손들에게 너희들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들 한번 멋들어지게 살아봐 라고 하면서 남겨주신 그 문화유산, 어떤 것이 있는지. 문화유산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뭐라고 했지? 사진. 안방에서는 사진.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는 강의에서는 사진. 첫 번째 바라볼 나라는 요 바로 고구려입니다. 고구려의 문화, 이 제목을 적어놔야 사람들이 들어오더라고. 고구려의 문화유산부터 큼직하게 한번 살펴보자. 첫 번째, 고구려 문화유산을 첫 번째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들이 남긴 오래된 무덤, 고분을 봅니다. 고구려 시대의 그 무덤 스타일은 뭡니까? 오늘날과는 좀 다르죠. 고구려 시대는 바로 뭡니까? 고운 흙을 이렇게 싸가지고 큰 봉분을 만들기보다는 돌 쌓아가지고 만든 돌무지 무덤이 많았지. 돌무지 무덤이라고 해가지고, 돌무지 무덤. 아마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돌무지라는 것은 돌을 묻었다, 이런 얘기야. 왜 돌을 묻었을까?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야. 훼손을 방지하는 거. 무덤의 훼손. 칡넝쿨이라든지 혹은 짐승에 의해 가지고 무덤에 이 안치한 그 시신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봉분이라는 걸 쌓는데, 그때는 돌로 그 봉분을 쌓았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돌로 쫙 올려 세우는 거야. 그런데 초기에는 이렇게 돌을 묻어 가지고 무덤을 만들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무덤 만드는 스타일이 세련돼집니다. 굴 형태의 굴식. 그런데 그게 단순히 굴이 아니고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다? 돌로 만든 방이 있어요.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합니다. 굴식 돌방 무덤. 방이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 처음에 현관이 있어. 방이기 때문에 일단은 바로 뭐야? 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쉬워. 굴식 돌방 무덤은 도굴하기가 쉽습니다. 예, 그래요. 맞아요. 문 열고 들어가면 되니까. 문 열고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현관 지나서 거실 지나서 바로 안방으로 직행해가지고 거기에 묻혀있는 보물들을 이제 훔쳐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 도굴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굴식 돌방 무덤에서는 이렇게 발굴되는 유물의 양이 극히 적어요. 일찍부터 도굴이 많이 돼서. 그런데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자, 고구려의 무덤이 돌무지 무덤에서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었는데, 방이니까 뭐가 있어? 벽이 있어. 벽이 있으면 뭐가 있어? 낙서가 있어. 바로 뭐냐? 고구려 문화유산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고분에 있는, 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 바로 벽화가 되겠습니다. 고구려 고분 벽화. 첫 번째가 안악 3호분. 대표적이야. 워낙 그림이 아주 화려하고 맨질하고, 게다가 이 안악 3호분의 고구려 이 무덤은 그 벽화는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림이 있습니다. 벽화가 있어요. 북한, 남북 간의 길이 열리면 가서 볼 수 있는데.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유명하죠. 무용총입니다. 무용총. 이대로 수산이 고분 벽화 이런 거 볼 텐데, 자, 그렇다면 일단 굴식 돌방 무덤, 고구려 굴식 돌방 무덤에 그려져 있는 벽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자, 요게 바로 뭐냐? 안악 3호분 무덤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딱 들어가면 바로 뭡니까? 이 무덤 주인의 벽화가 이렇게 그림이 딱 있는 거지. 야, 이분이 북한 학계에서는 이분이 고국 원왕이라고 합니다. 고국 원왕. 근데 다른 남쪽 포함해가지고 다른 학자들은 아니다. 이거 중국에서 벼슬 살해해가지고 고구려에 이렇게 넘어와서 이제 귀화해서 사는 동순하는 그 사람의 이제 그 무덤이라고 하는데, 그 주인이 살았던 집에 그 부엌의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들 눈을 가늘하게 뜨고 제일 왼쪽을 한번 봐보세요. 만들고 있지. 아궁이가 보여요? 그렇지. 아궁이가 보여. 열심히 아궁이에서 시루에다가 뭔가를 조리하고 있는 그 음식 조리하는 그 조리사 보이죠? 그 옆에는 식기를 닦고 있고, 그 아래에는 이제 말 그대로 아궁이 불을 살피는 3명의 고구려 여인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뭐야? 옷 스타일을 봐야지. 옷 스타일.
머리 모양도 잘 보세요. 희한해, 머리 모양이. 고리로 따가지고, 그죠? 자, 거기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고구려 시대의 부엌이 이렇게 생긴 거야. 그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조금 시커멓지만 개 2마리 보입니다. 개 2마리. 밑에 뭐 얻어먹을 거 없나 하고 개 2마리. 그러니까 고구려의 이 반려동물의 이 모습도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거지. 아, 고구려 시대 사람들 개도 이렇게 풀어놓고 키웠구나. 부엌 옆에 고기를 걸어놓은 창고가 있는데 무시무시해. 그냥 이 갈고리에다가 그냥 그대로 그냥 고기 잡은 그대로 그냥 걸어놨어. 제일 첫 번째 보이는 게 사슴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염소 같고요. 맨 오른쪽에는 돼지 같습니다. 돼지. 아, 고구려 시대 사람들 수렵과 채집을 잘한다더니 사냥을 잘한다더니 사냥해온 사냥감을 이렇게 걸어놓고 이렇게 이 식육점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창고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보관해서 먹었구나라는 것이 되겠지. 이제 뭐가 보여? 이게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그럼 남북의 길이 열려가지고 우리가 서울에서 평양 가는 열차표를 탁 끊어가지고 안악 3호분에 탁 방문을 해가지고 그 안악 3호분의 그 벽화를 직접 우리가 탁 들어가가지고 그 프레스코 기법의 벽화를 탁 보면서 조카라든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설명해 줄 수 있잖아. 이렇게 바로 이 그림만 보고도 우리가 수천 년에서 전해지지 않은 뭐 문헌도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찍어놓은 사진이 있겠냐. 이 그림을 통해서 고구려 시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 뭐 패션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줄여서 의식주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지? 옷이라든지 집의 구조라든지 먹는 것, 그리고 반려 문화, 반려동물의 문화까지 알 수가 있는 거지. 빨간색을 한번 슬쩍 밑줄 쳐주고요. 그 다음에 바로 뭐냐? 그 다음에 무용총에 무용총. 아, 이 무용총 또 봐야 돼 또. 접객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의 모습입니다. 네, 일단은 바로 뭡니까? 피부색을 보세요. 피부색. 이 사람이 그냥 동네 손님인지 아닌지부터 이제 확인해 보자. 맨 왼쪽의 사람과 맨 오른쪽의 사람의 피부 색깔 보세요. 뭔가 다르지? 그렇지. 외국 사람이야. 외국 사람, 외국 손님을 맞이하는 거야. 옷 스타일도 약간 달라. 스타일 다르죠? 소매 걷어 있잖아. 특히 주인 같은 경우에는 바로 뭡니까? 자신의 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죠? 그 중간에 보세요. 중간에 보면 좀 작은 사람이 있죠? 이건 뭐 걸리버 같아. 릴리퍼 사람 같아. 하인입니다. 하인. 그죠? 자, 여기 바로 이제 무용총 접객도가 되겠어요. 자, 뭐가 보입니까? 고구려 시대 뭐가 보여요? 의복 스타일 보이고, 뭐 음식 보이고, 뭐 위에 이렇게 방안을 장식하는 어떤 그런 뭐 휘장 같은 커튼 같은 이런 것도 보이고, 상다리도 보이고. 근데 뭐가 보여요? 야, 점님, 모용님, 그렇죠. 하인, 노예가 보인다. 신분제, 그렇죠. 바로 고구려 사회의 엄격한 신분제가 보인다. 수산리. 이쪽이 좀 습한가 보다. 물 좀 그만 뿌려야겠다. 수산리 고분 벽화 또 하나 봐야 됩니다. 수산리. 고구려 시대 여성들이 이렇게 옷을 입었답니다. 컬러풀하고 색색깔의 주름이 접힌 이 밑에 치마, 특히 이거 아주 그 당시에 아주 핫한 아이템이었습니다. 요거 다카마스 고분 벽화. 다카마스? 이거 어디야? 일본입니다. 일본이에요. 수산리 고분 벽화의 아가씨의 주름 치마. 그런데 일본의 마사코의 치마. 순이의 치마와 일본의 마사코의 치마가 같은 스타일이야. 자, 수산리 벽화에서 뭐가 보여요? 고구려와 일본 간의 활발한 대외 교류의 모습이 보이잖아.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요점 정리하고 끝납니다. 안악사보물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곳, 고구려의 문화유산 하고 있어요. 돌무지 무덤에서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어서 방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벽화를 그릴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고분벽화. 그 고분벽화 오늘 3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 안악사보문에서 볼 수 있는 거, 고구려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옷과 음식과 집을 볼 수 있었지. 고구려 시대의 의식주. 기억해 두셔야 돼요. 두 번째, 무용총에서는 뭘 봤습니까? 무용총에서는 옷 스타일 봤고,
손님과 어떤 뭐 대외 교류의 관계도 봤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거 가운데에 그 릴리퍼 사람, 작은 사람 바로 뭡니까? 신분제. 아, 엄격한 신분제가 있었구나. 고구려 시대에 알 수 있었고요. 수산리 고분벽화에서는 우리가 뭘 볼 수 있었죠, 여러분들? 있었어요. 고구려와 일본 간의 교류? 이렇게 우리는 고구려 시대 고분벽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안악사법은 무용촉 수산이 뭐와 함께? 사진과 함께 사진 적어놓고 동그라미 터져드리고 짝대기 몇 개? 3개짜리. 잘못 눌렀다. 작은 불 눌러야 되는데. 작은 불 눌러야 되는데. 고구려의 문화유산 중에 두 번째는 고구려 시대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공이 왕권을 강화하고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이 영역을 팽창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아우르고, 그리고 왕은 곧 부처다 이래가지고 이제 자신의 말에 이렇게 힘을 싣기 위해서 인도에서 시작해서 중국을 거쳐서 종교 하나 들어옵니다. 뭐가 들어오지? 삼국시대 때? 삼국시대의 중앙집권 국가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요거 받아들여야지 왕권이 강해지고 나라가 좀 잘 돼. 불교. 그렇지. 노란색으로 적어야 돼, 불교. 그래서 이제 뭐 고구려뿐만 아니라 삼국시대의 공이 이 불교와 관련된 많은 문화재, 문화유산이 있죠. 불교 문화재면은 뭐가 있겠어요? 일단은 부처님 어디에 보고 절을 해야 돼? 뭐 절을 할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불상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불상. 그래서 고구려 가장 오래된 불상 하나 오늘 하나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 불상을 모실 절이 있어야 돼. 절. 절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가 또 나름 이렇게 좀 인지도가 있어야 돼. 여기가 그냥 대충 만든 절이 아니고 여기 부처님의 뭔가 흔적이 있어. 그래서 부처님의 사리, 부처님의 사리를 보관하는 곳이다라는 의미로 부처님의 이제 사리를 보관하는 거, 탑을 세웁니다. 그래서 불상, 불사, 불탑. 뭐 불사라고 하니까 좀 어렵다. 절이라고 합시다. 불상, 절, 불탑. 이렇게 세 종류의 문화유산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불교와 관련돼 가지고 뭐가 만들어진다? 불상이 만들어지고. 아유, 오늘 아주 불쌍한 불상 하나 소개할 겁니다. 불쌍한 불상. 불상 하나 만들어지고. 또 뭐가 있어요? 절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탑 만들어지고. 뭐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런데 이제 고구려의 불교에서는요, 뭘 하나 소개하냐면 바로 굉장히 불쌍한 불상 하나 소개할 겁니다. 왜 불쌍한지는 말씀드릴게요. 그 불상 소개합니다. 그 이름은 일단 재질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금동이에요. 금동. 금동아. 재질을 먼저 얘기해요. 금동. 그 다음에 거기에 적힌 글자가 있는데 연가. 연가라는 글자가 적혀 있어서 그 연가를 적습니다. 금동 연가 7년. 연가 7년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어서 이것이 새겨졌다. 그래서 연가 7년명 열애. 열애는 부처님을 얘기해요. 입상. 부처님인데 앉아 계시지 않고 설입자, 서 계신 부처님의 상이란 얘기지. 다시 한번. 금동. 금과 동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본재질은 동이야. 구리야. 구리. 구리로 만든 거야. 구리. 근데 겉을 금도금을 해가지고 금처럼 보여. 금과 동으로 만들었다. 금동. 영가 7년명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열애. 부처님의 서 계신 모습이란 얘기예요. 요 불상이 있습니다. 요게 바로 우리나라 삼국시대에서 가장 오래된 불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먼저 터져드릴게. 터져드리고 짝대기 있다가. 자, 부처님이 탁 등장하실 때 뒤쪽으로 뿜어 나오는 빛을 이렇게 조형으로 형상한 요걸 광배라고 합니다. 광배. 예. 광배. 이게 빛이라고 보면 돼. 그 빛, 이제 가운데 이제 부처님이 딱 서 계신데,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연꽃 위에 탁 이게 맨발로. 근데 요 양식이 이제 고구려의 전통 이제 양식은 아니고, 중국의 이제 북조라고 해가지고 그 나라에 이제 비슷한 불상이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그쪽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모습은 뒷모습인데 이렇게 이런 게 진짜 중요해. 이게 이제 사료적 가치가 있는 거지. 단순히 유물이지만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게 뒤에 글자가 새겨져 있지. 글자가 뭐 이렇게 새겨진 게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 연가 7년이라고 해가지고 고구려 당시에 한 500, 큰일 났네. 기억해야 되는데. 그 시대의 연호가 적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작 시기가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절의 주지 스님과 그 제자가 무려 1000개의 불상을 만드는데 그 중에 한 보살이 29번째로 갖다 바친 불상이다. 왜 보통 우리 절 하면은 여러분들 그 절에 가면은 무슨 특별한 행사 있을 때 기와 많이 사잖아. 금동영가 7년명 열애 입상.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길지만 하나하나 잘라서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앞에 재질 뭘로 만들었냐, 어떤 글이 새겨져 있느냐, 부처님 모습이다. 뭐 부처님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석가 열애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저기 뭐야, 미륵이 있고 또 뭐예요? 관음보살이 있잖아. 근데 열애 부처님이란 얘기야. 부처님이란 얘기야. 부처님이 서 계신 모습. 짝대기 몇 개? 3개짜리 고구려의 불교 미술로서 기억. 자, 이제 두 번째 나라 들어가 봅시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 왜냐?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 주몽이라고 합니다. 그 아들인 온조가 내려와가지고 지금의 서울 이 한강 지역 하남 그 위례성에서 나라를 세우니 그게 바로 백제야. 그러니까 이 백제는 고구려와 굉장히 비슷한 연관관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오늘 그 연관관계를 따지냐? 그건 아니고 백제라는 나라의 문화유산 살펴봅시다. 제목을 또 적어야겠네. 이번에는 백제입니다. 백제. 삼국에서 고구려와 장을 겨뤘던 백제의 문화유산. 첫 번째 뭘 알아보느냐? 첫 번째 역시나 고분. 그런데 이 고분 똑같이 벽화냐? 아니야. 벽화가 아니고 이 그 고분이 하나 발견해야 되는데 이것은 고구려의 고분보다 아주 굉장히 좀 독특한 게 바로 뭐냐면 역시나 백제도 처음에는 돌무지 무덤이었어요.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돌무지. 고구려의 대표적인 그 돌무지 무덤 하면은 그 장군총 있잖아. 그 장군총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서울 석촌동에 돌무지 무덤이라고 옛날에 그렇게 가르친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돌무지 무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역시나 이 백제도 굴식 돌방 무덤의 형태로 무덤의 형태가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굴식 돌방 무덤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아주 독특한 형태의 무덤이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됩니다. 바로 무령왕릉이에요. 이 무령왕릉은 벽돌 무덤입니다. 벽돌 무덤. 자, 그러니까 백제의 문화유산에서 이 벽돌 무덤 하나 우리 기억하자. 벽돌. 사실 이 벽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과거의 그 당시에는 잘 사용 안 하는 그 건축 재료예요. 벽돌. 우리나라 그 집은 대체로 뭘로 짓습니까? 예전에 우리 전통 가옥은 나무와 흙을 사용하죠. 돌을 사용하고.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걸 구하기 힘들었는지 흙을 구워가지고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쌓아 올리는 벽돌. 이거 중국 스타일이야. 자, 그렇다면 소개합시다. 백제의 문화유산 중에 벽돌 무덤 어떤 게 있느냐? 여러분들 노란색으로 기억합시다. 바로 무령왕릉입니다. 무령왕릉. 너무나도 운 좋게도 도굴하기가 굉장히 좋은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굴식 돌방의 스타일인데 그 안이 내부가 벽돌로 만들어져 있어서 일단 굴식 돌방 스타일이니까 들어가기 쉽지. 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방 안이야. 근데 이게 도굴이 안 됐네. 너무나도 운이 좋게. 다른 무덤을 이렇게 정비하는 배수로 공사하다가 인부들에 의해서 발견이 된 백제의 찬란한 문화. 게다가 무덤의 주인까지 완벽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백제의 중흥을 이끌었던 무령왕의 무덤이었어요. 자, 무령왕 밑줄 쳐주시고 일단 한번 터져드립니다. 자, 어떤 모양새인지 여러분들 사진 봅시다. 생긴 형태가 바로 뭐야? 벌써 아치 형태로 딱 해가지고 저 사이사이마다 저게 바로 벽돌이야. 벽돌. 자, 이게 이제 무령왕릉의 이미지 모습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들어가면 자, 그 다음에 여기 바로 뭐냐? 거기에서 발견된 무령왕의 관에서 발견된 관을 장식하는 금제 장식, 금관 장식이에요. 금관. 뭐 금관, 백제는 이렇게 비단으로 이렇게 만든 모자에 이걸로 이제 옆에 이렇게 장식한 형태가 되겠는데 무령왕의 왕이 쓰는 모자에 달리는 금제관식. 그래서 뭐 보통 백제 사극 보게 되면 이런 장식 이렇게 찰랑찰랑 이렇게 귀 위에 이렇게 꽂고 나와. 국보요, 국보. 국보고요. 여러분들 이걸 조금 자세히 보시면은 대충 그 만드는 스타일이 보이죠. 요 금박을 이렇게 얇게, 금을 얇게 이렇게 종이 형태처럼 얇게 만들어가지고 뭐 쇠가위 같은 걸로 이렇게 잘 어떻게 오려가지고 이렇게 막 이게 나무 같기도 하고 불타오르는 불길 같기도 하고 막 그 하여간 뭐
이게 뭐 그렇잖아? 제가 여기서 감탄한 게 바로 뭐냐면 요거랑 비슷한 형태가 왕비에 관해서도 비슷한 형태가 발견이 됐는데 자세히 보면 달라요. 왕과 왕비의 장식 클래스가 달라. 왕비는 그냥 말 그대로 얇게 금판을 오려가지고 만든 게 맞아. 그런데 왕의 금제관식은요, 자세히 보시면 그 가지가지마다 꽃들이 또 얇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송글송글 맺혀 있습니다. 잘 보세요. 클래스가 달라요. 우리 죄아올님께서 이 문학이기 때문에 뭔가 표현력이 좀 달라. 꽃 문양이 자잘자잘하게, 거기에 또 그 꽃 문양을 달기 위해서 금철사를 또 얇게 이렇게 해가지고 또 구멍을 내가지고 금철사로 이렇게 꽃잎을 하나씩 엮은 거예요. 왕은 뭔가 달라. 그 한 사람의 왕을 세우고 자신들의 어떤 그런 그 이념과 모든 어떤 열망이 그 왕 한 사람한테 집중된 거 아니야. 이 사람을 제대로 세워야 자신들이 잘 살고 자신들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자신들의 자손이 살아갈 땅이 지켜지는 거 아니야. 뭐 제가 왕정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 한 사람을만, 오늘 뭐예요?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사력을 다해서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우리 투표해야 돼. 벌써 그날 뭐 이렇게 작전 짜면 안 돼. 과감하게 한 사람의 그 투표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모르실 겁니다. 사력을 다해서, 우리가 마치 그 당시 백제 사람들이 왕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저렇게 정성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날 민주주의를 붙들기 위해서 투표하셔야 돼요. 가기 힘드시면 미리 사전 투표하시고 그날 당일. 아시겠죠? 그 왕이 뭐 기본 바탕이 좋은 놈이든 나쁜 놈이든 그건 일단 중요하지 않아. 일단은 그 한 사람의 왕이 세워짐으로써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는 전혀 그 가치관이 달라요. 그 한 사람이 세워짐으로써 바로 뭡니까? 나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달려있는 거니까 얼마나 그 한 사람의 모습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했겠어. 저 모습을 봐. 장식 하나에도 저 정도라면 이야, 대단하다. 야. 자, 그 다음 무령왕의 또 유산을 보죠. 이게 뭐냐면 무령왕에서 출토된 중국 양나라 오수전이라고 합니다. 이 무령왕릉의 스타일이 중국 양나라 스타일이에요. 중국 스타일이야. 근데 거기서 발견된 게 오수전인데 이 오수전 뭐예요? 동전이에요, 동전. 화폐. 언제 사용됐냐면 중국의 한나라 무제가 발행한 화폐가 바로 저 오수전이야. 찐나라는 발량전이고 저게 바로 오수전이잖아. 중국 돈이 나와 있어. 이게 바로 뭐야? 저승길 노잣돈이지, 노잣돈. 무령왕릉께서 이렇게 저승사자 이렇게 어디 그리스의 그 누구냐, 여기 그 뱃사공 누구냐, 이렇게 저승 가는 길에 그 뱃사공한테 금잎 하나 딱 안 던져주면은 뱃사공이 배 안 태워주잖아. 그러니까 뭐 요단강을 건너든 루비콘 강을 건너든 아니면 하여간 무슨 저승 가는 어떤 거를 건널 때 몇 푼 사자한테 줘줘야 돼. 저승 가는 노잣돈인데, 야, 중국 돈입니다. 중국 돈. 오늘날의 달러라고 할 수 있지. 화폐 가치가 좀 높아. 갖고 있으면은 뭔가 왠지 통해. 일단은 뭐 중국 황제들, 역대 황제들 다 골로 가가지고 저기 저승문턱에 있겠죠? 거기 가가지고 제가 무령왕입니다, 백제에. 자, 아시죠? 하면서 그들과 동일한 화폐를 딱 썼을 때 저승문이 조금 넓게 열릴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고. 자, 어쨌든 무령왕릉에서 중국 돈이 발견됐다? 이거 여기서 뭘 할 수가 있지? 희한하네. 중국 돈이 왜 발견되지? 자, 다음 봅시다. 자, 이것은 바로 청자입니다. 청자. 여러분들 청자하면 고려 청자만 생각나는데 이미 삼국시대에 또 청자가 사용되고 있었어요. 특히 청자 제작 기법은 중국에서 온 것인데 요거 중국 그릇입니다. 백제 그릇이 아니고. 역시 무령왕에서 출토된 건데 청자, 푸른색 유향이 발려져 있어요. 광택이 약간 있고요. 625라고 돼 있죠. 625. 뒤에는 호자가 술병, 병이란 얘기예요. 술병. 병이란 단지처럼 보이지만 병이라는 의미로 씁니다. 6이라는 것은 귀가 6개 달려있다는 얘기야. 자세히 보면요. 이 귀처럼 생긴 거. 내가 봤을 땐 캐슈넛 같은데. 저거 캐슈넛 아니야? 캐슈넛. 우리 잘 먹는 견과류 중에 캐슈넛 같은데 어쨌든 귀 6개가 지금 앞에는 4개가 보이지만 뒤에 2개가 더 있어서 총 6개의 귀가 있다. 그래서 하여간 이름 짓는 거 모양새로 짓는 거예요. 청자 그리고 6개의 귀가 달린 술병 청자 625입니다. 요게 발견이 됐어. 중국 그릇이야. 오수전하고 똑같은데. 오수전하고 똑같아. 왜 중국 그릇이 거기에 있지? 자, 그렇다면 무령왕릉 한번 정리해보죠. 무령왕릉에서 우리가 본 게 바로 뭐야? 일단은 바로 뭐야? 벽돌이야, 벽돌. 벽돌식 무덤이다.
벽돌 스타일이다. 벽돌 스타일이다. 이것은 바로 뭐냐? 중국의 양나라 스타일이다라는 거지. 중국. 아이고 자꾸 부러뜨리면 중국. 벽돌 스타일의 무덤이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오수전. 오수전 나이 노래 부르자. 멀고 먼 엘라베 마다의 오수전. 오수전 뭐지? 오수전. 이거 중국 돈이야. 중국. 한나라의 돈. 중국. 그 다음 또 뭐야? 청자 625 625 병이에요. 이건 뭐예요? 역시나 중국. 자, 여러분들 공통점 보이나요? 우리가 백제의 문화유산 중에 무령왕릉을 보게 되면 머릿속에 떠오르될 거. 중국, 양나라, 중국, 양나라,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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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나라, 중국, 양나라,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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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따라서 뭡니까? 뭐라고 적어야 돼? 요거 세 가지를 통틀어 알 수 있는 거. 그 당시에 백제와 중국과의 활발한 교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터져드립니다. 짝대기 몇 개? 3개짜리. 빠방. 활발한 교류. 중국 양나라. 이거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단순히 돌부지에서 굴식 돌방무덤으로 발전하는데 거기에 벽돌 무덤이 하나 딱 껴있는데 이게 바로 무령왕릉이야. 거기서 발견된 거 중국의 모습이 있어. 또 하나 더 있어. 사진에는 없지만 관입니다. 관. 무령왕릉의 관. 이 관이 우리나라에선 생산이 안 되는 나무예요. 바로 일본의 금강손. 일본에서 가져온 일본의 소나무로 만들었어요. 역시나 백제가 중국과 마찬가지로 일본과도 활발하게 교류했다는 거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백제는 그럴 만한 상황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고구려 그리고 신라한테 압박당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고구려 힘이 셌지. 고구려의 장수왕이 내려와가지고 백제의 왕이었던 계로왕을 스님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바둑에 미치게 한 다음에 국보를 탕진시킨 다음에 바로 밀고 들어와가지고 쳐버렸잖아. 왕을 죽였잖아. 그래서 그 무너진 위축된 백제가 어떻게든 다시금 나라의 기틀을 다잡기 위해서 다시 한번 중흥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했던 때가 바로 이 무령왕 시기였습니다. 바로 웅진 시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중국에도 다리를 놓고 일본에도 다리를 놓고. 자, 여기에 추가해가지고 이제 백제 문화재 또 몇 개 더 봅시다. 자, 요건 바로 뭡니까? 요거는 칠지도라는 겁니다. 칠지도. 요건 좀 거슬러 올라가서 백제의 전성기 시대 바로 근초고왕 시기 때 그 아들이었죠. 그 아들 이름이 근구수라고 하는데 그 당시 백제가 바로 요 칼을 만들어가지고 요게 바로 총 가지가 7가지예요. 양쪽 옆에 3개씩 있고 6개가 있고 가운데 쭉 올라가 있는 이 직날까지 포함해서 총 7개의 가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칠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근초고왕 시기에 가장 강력했던 이 백제가 바로 일본의 왕에게, 그 당시 외왕이라고 불렀죠. 바로 이 칼을 선물로 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근데 일본에서는 반대로 해석해가지고 백제가 자기들한테 바쳤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돼가지고 뭐 한일 간의 이 칠지도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달라요. 어쨌든 지금 현재 일본의 신궁에 보관돼 있는데 바로 이 칠지도, 백제의 유려한 문화유산, 상징적인 아이템이야. 백제 전성기를 상징하지. 자, 이건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입니다. 바로 백제의 이 석탑인데 미륵사지 석탑이지. 미륵사지 석탑. 지금 그 미륵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그 딸 터만 남아있어. 미륵사지에 있는 석탑인데 몇 층인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근데 이게 바로 돌로 만들었어. 이 돌로 이 정도의 탑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내가 봤을 때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다. 특히나 그 경주 불국사의 타보탑과 함께 이 미륵사지 석탑은요, 굉장히 이 돌로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저게 무너져가지고 이쪽이 무너졌잖아. 무너져가지고 저쪽을 일본 사람들이 대충 그 콘크리트로 발라가지고 흉물스러웠는데 얼마 전에 복원을 했는데 실제 모습을 만들기는 몰라요. 왜냐? 정확한 형태를 모르니까. 근데 저 모습이 정림사지 5층 석탑으로 이렇게 이어졌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백제의 석탑이다. 미륵사지 석탑.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제 금동 대학로.
이거 실제 그 모습을 봤더니 굉장히 크더라고. 굉장히 크고요. 약간 도교적 의미와 이제 뭐 봉래산의 모습, 꼭대기에 이제 봉황의 모습도 보이고, 이제 향로입니다. 향로. 향을 피우는 그릇이 되겠는데 향로. 저거 직접 주물로 만들었다고 보면은 난 못 만들겠다 저거. 역시나 국보로 남겨져 있는 백제의 금동 대향로. 금동이라는 것은 동으로 만들어 가지고 역시나 금을 입혔다라는 것이겠지. 지금은 금이 많이 벗겨져 가지고 저렇게 거무튀튀하게 보이지만은 부식돼 가지고 예전에 그냥 금을 싹 입혔을 때는 그냥 저기서 향을 탁 피우면 그 연기가 싹 나오면서 금빛으로 빛나는 가운데 직사광선을 받은 가운데 햇빛을 찬란하게 빛내는 가운데 거기서 연기가 확 피어오르고 그 앞에서 왕이 뭔가 제사를 딱 지냈다. 신물이로세 신물. 그걸 지켜보는 백성들이 그 왕을 어떻게 생각할까. 어쨌거나 대단합니다. 불교와 관련된 거 석탑 봤잖아. 미륵사지. 미륵사 절이 있는 땅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석탑.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으로 기억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금동대향로 기억해 두시고 이거 빼먹을 뻔했다. 칠지도. 노란색 백제의 전성기를 나타내는 화려한 칼입니다. 일본에 갖다 줬고요. 현재 일본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백제의 문화유산까지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 사진 자료 딱 보고도 이게 어떤 나라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당시 그 나라의 어떤 모습을 알 수가 있는지, 특히나 우리 고구려의 고분벽화에서 안악삼호분 그리고 무용총의 벽화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었어요? 바로 고구려 시대 사람들의 의식주와 그들의 신분제 모습, 그리고 또 뭡니까? 그 수산리 벽화와 나카마스 일본 벽화의 관계를 통해서 활발한 대외 교류의 모습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모습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추측해서 때려 맞추는 거, 요거 조금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문화유산 공부하실 때는요, 사진 자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랜 시간이었네요. 감사합니다.